걱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나 좀 도와줘요. 예? 할머니,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세요?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이런 걸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며느리 감시라도 하려고 그러시나? 지금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요? 나도 사정이 있다니까. 당신도 내 또래 어머니가 있다면서 사람 과시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무튼 도와드릴 테니까 잘 보고 배우세요.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이 소형 카메라를 사서 쓰겠다고 하니 뭔가 이상했던지 젊은 사람이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며느리 얘기를 꺼내려니 사정 모르는 그 사람이 듣기에 괜히 며느리 감시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까 싶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앞에서 내 며느리가 내 음식에 독을 타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구구절절 말을 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려나. 그때는 참 막막하고 속상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반나절이나 젊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 일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카메라를 준비한 저는 며느리의 동선을 따라 소형 카메라들을 숨겨뒀습니다. 하나는 매일 며느리가 제 주스를 갈아주는 주방에, 하나는 며느리의 화장대 앞에, 또 하나는 제 방 안에 설치해 며느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꽁꽁 숨겨뒀습니다. 요즘에는 어쩜 그리들 기술이 좋은지 저 같은 사람들은 눈앞에 그걸 내밀어도 카메라인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도 설마 제가 그런 걸 설치했으리라 생각하지 못할 테니 카메라라는 걸 들킬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혹시라도 언제 들킬까 하루 종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딱 일주일, 저는 드디어 며느리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며느리를 감시하면서도 저는 설마 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이 받아준 검사 결과가 있었지만 설마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저조차도 믿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며 증거를 잡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얼굴 한번 구기는 일 없이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찍힌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혹시나 의심만 했던 일이 사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제가 숨겨놓은 카메라 속에 담긴 며느리의 실체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며느리가 제 주스에 붕산을 넣은 장면이 확실히 포착이 됐더군요. 논란의 여지 없이 겉표지에 붕산이라고 떡하니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며느리가 제 주스에 타고 있던 붕산의 출처가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의 약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붕산의 겉 포장지에 저희 아들 약국 마크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약국에서 몰래 붕산을 구해왔던 모양입니다. 종종 아들의 약국에 찾아 아들을 돕던 며느리였으니 붕산 정도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비싼 약이 아닌 이상 재고 관리가 완벽하진 않을 것이고 요즘은 잘 찾지도 않는 붕산이다 보니 당장 없어졌다 한들 아들도 그걸 금방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설령 나중에서라도 아들이 알았다 한들 며느리가 이래저래 변명하면 그냥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아마 제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주스를 마셨다면 저는 붕산에 중독되어 언제 죽었을지 모르는 일이었겠네요. 그 생각을 하니 며느리가 더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내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한 집 사는 시어머니를 해코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애초에 같이 살자고 하질 말지. 뭐하러 혼자 있는 나를 데려와 합가를 해자 했던 건가 싶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다른 영상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제 방 안에 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밤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빤히 쳐다보다 가는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그 애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저는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인 며느리의 실체는 며느리의 화장대에 놓았던 카메라에서 드러났습니다. 혼자 화장대 앞에 앉은 며느리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던 거죠. 너무 적은가? 며칠째 먹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네. 지금쯤이면 피라도 토할 줄 알았더니 다 늙은 노인네의 위장이 생각보다 튼튼하네. 그럼 이 짓을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진짜 아침마다 주스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노인네가 얼른 죽어줘야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 말이야. 아이씨, 하여간에 이 집 모자들은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 며느리의 독백을 들은 저는 순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제가 죽길 바라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스에 독국물을 타고 있었던 걸 인정이라도 하는 듯 매일 주스를 갈아 먹이느라 귀찮다며 제가 하루빨리 죽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혼잣말로 하는 며느리에게 놀라기도 잠시, 저는 마치 다음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나 하나만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며느리와 금슬 좋던 아들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마치 제 아들까지도 어떻게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까지 감정이 있어 보이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제 아들이 위험하다 싶었습니다. 이러다 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저희 아들까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진 저는 급하게 아들에게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었던 건지 며느리가 먼저 약국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제 아들에게 뭔가를 먹으라 건네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며느리의 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며느리의 음식을 받아 먹으려는 아들의 손을 내려칠 수밖에 없었죠.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이거 민경이가 저 먹으라고 싸운 건데 대체 왜 이러세요? 아유, 안 돼! 절대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었을 줄 알고 그걸 먹어! 제가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님, 죽이다뇨? 제가요? 제가 어머님이랑 제 남편을 왜 죽여요? 너 인연, 끝까지 시치미를 떼려고? 내가 네 실체를 다 봤어! 그동안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보고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내 아들을 꼬신 거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건데 말이야! 어머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와이프가 저희를 죽인다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저희를 해코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아직도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그래도 저희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합가도 하자 말씀드리고 전 나름대로 며느리 도리를 다 하려고 해왔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알고 왔는데도 끝까지 가면을 쓰고 가식을 떨려고! 이제 그런 가식 안 통하니까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나 미우세요? 제가 고아의 과부라고 남편에 비해 변변찮다고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를 하시더니 아직까지도 제가 인정이 안 되시는 거세요? 그렇다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아가시다뇨? 제가 왜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요? 전 누구보다 가족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저 이노 씨한테 큰 욕심 없었어요. 저는 이노 씨가 약사가 아니고 돈이 없었다고 해도 결혼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냥 이노 씨가 좋고 가족이 갖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님은 이런 저를 그렇게까지 음해하세요? 원래 계획이라면 아들에게만 몰래 며느리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애는 쉬운 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잡아댈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결백을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라는 둥 제 아들 앞에서 눈물바람으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애의 실체를 알아차린 제게는 전부 가식인 것이 눈에 보였지만 아들은 그 모습이 가여운 건지 저보다는 그 애의 말을 더 믿는 듯 했습니다. 하긴 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 모습은 마치 못된 시모가 죄 없는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여겨 괜한 타박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경이가 좋은 며느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정말로 아직도 민경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결혼 반대하셨을 때처럼 여전히 그러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럴 거면 진작 이혼을 하라 하던가 합가를 하지도 않았겠지. 내가 저 애의 실체를 이제야 알아차려서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노야, 너야말로 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쟤 지금 자기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가식 떠는 거야. 내 주스에 독을 탄 게 바로 네 처라고.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독을 탄 게 제 처라니. 어머니 지금 그때 그 주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붕산이 들어가 있던 그 주스를 제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드린 거라고요? 그래.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난리쳤던 그 주스, 그거 사실 제가 준 거다. 내가 그땐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나도 너무 당황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때 그게 네 처가 한 일이라는 거야. 이제 내 말을 좀 믿겠니, 이노야?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주스에 독을 탔다고요? 여보, 나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당신 설마 어머니 얘기 믿는 거 아니지? 그래요 어머니. 민경이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민경이가 그동안 어머니 걱정을 얼마나 하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모시자고 했던 민경이가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나야말로 묻고 싶은 말이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는지 알고 싶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얘같이 혼잣말로 무슨 소리까지 했는 줄 아니? 나 다음엔 너란다. 노인네 오늘 내일에서 죽고 나면 너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야. 제가 우리 모자를 다 죽이려고 했다고. 제가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는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아들은 도저히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미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들에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을 아들이라고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한테야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일 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가 저한테 한 짓보다 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은 것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 너도 직접 보지 못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지. 나도 그래서 너한테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거야. 며느리가 갈아주는 주스가 뭔가 이상해서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검사를 부탁했는데 거기서 독국물이 나왔다니. 그 범인이 내 며느리라는 걸 내 입으로 어떻게 쉽게 말을 하겠니? 아마 그때 얘기했더라면 저 애는 끝까지 시침이 떼고 넌 내 말 믿지 못했겠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증거를 잡았어. 저 애가 내 주스에 아침마다 풍선을 타는 걸,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혼잣말로 악을 품고 있다는 걸 다 직접 찍었다고. 저를 믿지 못하는 아들과 거짓말하는 며느리 앞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며느리의 범죄 행각들이 전부 들어있었죠. 그러자 영상을 본 아들은 그제서야 뭔가를 깨달은 듯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의 생각에도 설마 제가 카메라를 숨겨서 증거를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의 눈에 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저 걸리적거리는 노인네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 애가 방심한 덕에 제가 손쉽게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봐라.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아니냐? 제 손에 풍선 들려있는 것 좀 봐라. 심지어 그 풍선이 여기서 온 거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 약국에서 들고 온 풍선을 나 먹으라고 주스에 타주고 있었던 거야. 이노, 네가 그랬잖니. 풍선은 벌레 죽이는 독약이라고. 그걸 사람이 계속 먹으면 중독으로 죽던가 크게 잘못될 거라고 그랬잖니. 그럼 제가 무슨 생각으로 아침마다 주스에 저걸 타서 나를 먹였을까? 쟤는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합가를 제안한 거야. 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당신, 이게 전부 사실이야? 아니, 이렇게 뻔히 증거까지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더 물을 것도 없지.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가 대체 뭘 어쨌길래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런 거냐고? 애초에 멀쩡한 사람을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여보. 어머니가 전부 오해하시는 거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당신 입으로 한 말이고 당신 손으로 한 짓이야. 이걸 보고도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당신한테 속았던 거구나. 그래서 당신 눈에는 내가 끝까지 호구로 보이는 모양이야. 나 정말 아니라니까? 이거 모함이야. 애초에 저런 노인이 뭘 안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런 거 다 불법 아니야? 이건 어머니가 나랑 당신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조작한 거라니까? 내가 당신 어머니를 왜 죽여?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내 말 믿어줘야지.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해하려 한 정황이 확실한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이 나쁜 새끼. 너도 결국 똑같은 놈이야. 언제는 나 없이 못 산다며. 당신 엄마가 우리 계속 반대해도 내 손 잡을 거라더니 그 말도 뻥이었냐? 이 년이 지금 어디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어? 네가 우리 아들을 속여놓고 나까지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러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늙은이 꼴배기 싫어서 그랬다.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더니 합가하자는 말에 쏠랑 같이 살자고 들어온 노친네를 내가 어떻게 좋아해? 당신만 죽어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려 그랬지. 세상에,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별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는 게. 네가 인간이냐? 아휴, 됐다. 너 같은 것한테는 더 들을 말도 없겠다. 이노야, 이런 애랑 더 씨름할 것도 없고 당장 경찰 불러라. 어차피 경찰들이 전부 밝혀줄 일이니까. 제 말에 아들은 서둘러 경찰을 불렀고 며느리는 그 틈을 타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애가 결백하지 않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제가 도망가려는 며느리의 발을 거는 바람에 고꾸라져 도망은 무산이 됐네요. 인연이 어딜 토끼려고. 내가 너 꼭 죗값 치르게 할 거야. 그렇게 경찰들이 올 때까지 며느리를 붙잡아뒀던 저희 모자는 무사히 경찰서로 그 애를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과 영상 증거로 며느리를 고발했고
그 애는 결국 살인 미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애를 둘러싼 더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전부 밝혀지게 됐죠. 알고 보니 그 애의 전남편의 죽음에도 의혹이 있었더라고요. 운동 좋아하고 건강하던 20대 남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억의 보험금을 아내 앞으로 남기고 죽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남자 유가족들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제대로 증거가 남지 않아 수사가 흐지부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후 제 아들을 만났고 이번에는 제가 증거를 잡았던 거죠. 그 덕분에 옛날 그 사건까지 재수사를 하게 되며 일이 커졌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애의 죄가 전부 드러나고 밝혀지길 기대했습니다. 정말 전 남편도 민경이가 그랬을까요? 나를 죽이려 약을 타고 나 다음엔 너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애야. 그런 여자 남편이 죽었으면 당연히 의심할 만한 일 아니냐? 엄마 생각에는 그 사람도 그 애한테 당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래도 너는 큰일 당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러고 보니 저도 뭔가 걸리는 게 있긴 해요. 사실 민경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죽을 날 걱정할 나이도 아닌데 무슨 사망보험인가 꺼려졌었는데 전 남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 걱정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는 거니? 그럼 그 애가 너도 노렸던 게 맞네. 아이고,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나마 네가 약국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어다줘서 살려둔 거고 나는 필요 없으니 하루빨리 없애려고 그런 모양이다. 나도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니니. 그리고 그 다음엔 고아된 너를 노렸겠지. 다 제 탓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자고 그런 여자를 끝까지 믿으려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네 탓이고 네가 자책할 일이니. 너뿐만 아니라 나도 속았었는걸. 사람이 작정을 하고 악을 품는데 누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 이번 일은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우리도 죽은 그 전 남편처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잘 풀려서 살아난 것뿐이지. 어쩌면 먼저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구나. 그래도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는 건데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 사람 반대하시는 어머니가 미웠거든요. 그런 여자가 뭐라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나 후회스러워 죽겠어요. 그런 일을 겪으며 저희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고 나와 내 가족을 해하려 했다는 걸 알았으니 그 충격이 어디 이만저만 하겠나요? 그래도 저희 아들은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다녀야 할 정도로 무척 힘들어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잘 이겨내기로 했고 저도 아들이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길 바랬어요. 저희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따로 있으니 제 아들 말고 그 애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랬죠. 그리고 그런 제 바람대로 그 애는 결국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저를 독살하려 했던 것까지 모두 인정되어 수십 년의 형을 살게 됐죠. 안타깝게도 제가 살아있는 바람에 형량이 높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살아있으니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실체를 끝까지 알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글을 쓰고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픔을 딛고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을 테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아픔을 이겨낸 저희 아들은 몇 년 뒤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눈에도 무척 마음에 드네요. 둘 다 한번 결혼 실패를 한 돌싱이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새 며느리는 마음에 악한 것이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듯하네요. 결국 이 인연을 만나려고 그런 시련을 겪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 저희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저희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